소년 삼국지 제19화 제갈량의 첫 출정 불타는 신야성. 전설적인 책사 제갈량을 얻은 유비삼 형제는 비로소 천하를 도모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유비는 제갈량을 자신의 스승으로 모시며 깊이 존경했고, 관우와 장비 또한 처음에는 제갈량을 의심했지만 그의 비범한 지혜를 점차 인정하게 되었답니다. 제갈량은 유비의 막사에서 낮밤으로 천하대세를 분석하고 병법을 논하며 유비의 오랜 숙권인 한실 부흥을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조용할 틈 없는 난세는 유비와 제갈량을 마냥 기다려주지 않았죠. 형주 유표의 휘에 머물고 있던 유비에게 다시금 위기가 찾아왔어요. 조조는 유비가 제갈량을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경계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강력한 대군을 이끌고 유비가 머물고 있던 신야성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했답니다. 조조군의 침공과 유비의 고민. 조조의 대군이 신야성으로 다가온다는 소식은 유비군 진영에 큰 긴장감을 불어넣었어요. 병사들은 공포에 질렸고, 장수들 또한 막강한 조조군과의 싸움에 대한 부담감에 휩싸였죠. 유비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조조의 군대는 너무나 막강하다. 지금의 우리 병력으로는 그들과 정면으로 맞설 수 없다.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그는 제갈량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제갈량은 평온한 얼굴로 부채를 흔들며 말했어요. 죽은 걱정 마십시오. 이미 조조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분명 우리를 과소평가하고 방심할 것입니다. 저는 그 틈을 노려 조조의 군대에 큰 타격을 줄 계책을 세웠습니다. 관우와 장비는 제갈량의 말에 의아함을 금치 못했어요. 선생님, 지금 저희의 병력으로는 조조의 대군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무슨 계책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장비가 불쑥 물었죠. 제갈량은 미소를 지으며 지도 한 폭을 펼쳤어요. 조조군은 수가 많지만 그만큼 병력이 분산되어 있고 보급선도 길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이용해 각계격파하고 혼란에 빠뜨릴 것입니다. 그는 지도를 가리키며 작전을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답니다. 제갈량의 첫 출정 화공호 공의 서막. 제갈량의 계책은 이러했어요. 신야성을 비워둔 채 조조군을 성 안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해둔 함정에 빠뜨려 화공불 공격으로 섬멸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조조군의 퇴로까지 미리 예측하여 매복 병력을 배치하는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관우 장군께서는 병사 500을 이끌고 보구산 북쪽에 매복하시고, 장비 장군께서는 병사 500을 이끌고 보구산 남쪽에 매복하십시오. 조조군의 퇴로를 완전히 막아 섬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갈량은 침착하게 지시했어요. 관우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제갈량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선생님, 저희에게 겨우 500의 병사로 조조의 대군을 막으라 하시는 겁니까? 이건 너무 무모한 것이 아닙니까? 장비 또한 불만을 터뜨렸어요. 맞소. 대군과 싸우는 것은 우리 형제인데 선생님은 그저 뒤에서 지시만 내리시는구려. 직접 나가 싸우지도 않으면서. 유비는 그런 장비를 꾸짖으며 말했어요. 장비야, 제갈량 선생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마라. 선생님은 이미 모든 것을 내다보고 계신다. 우리는 그저 선생님의 명을 따를 뿐이다. 제갈량은 두 사람의 불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평온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가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우는 것은 병법의 도리가 아닙니다. 저는 뒤에서 지휘하여 계책을 실행에 옮길 뿐입니다. 제 말을 믿고 따라주신다면 반드시 조조군에게 큰 패배를 안겨줄 것입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관우와 장비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이 불타는 신야성 조조군의 대패. 조조군은 파죽지세로 신야성을 향해 진군했어요. 성문에 당도했을 때 조조는 놀랐어요. 신야성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이상하리만치 조용했기 때문이죠. 하하하, 유비놈이 겁을 먹고 도망쳤군. 역시 제갈량이라는 그 책사도 별것 아니로군. 병사들을 모두 성 안으로 들여보내라. 성을 점령하고 축제를 벌이자. 조조는 방심하며 병사들을 성 안으로 들여보내기 시작했어요. 조조의 병사들은 신야성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섰어요.
그러나 성 안에는 인기척 하나 없었고 마치 유령 도시처럼 고요했죠. 병사들은 의아했지만 조조의 명에 따라 성 곳곳을 수색하며 경계를 늦췄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성문이 닫히는 굉음이 울리고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어요. 제갈량이 미리 준비해둔 화공의 시작이었죠. 성 안의 건물들은 미리 가연성 물질로 채워져 있었고 바람의 방향까지 계산되어 불길은 순식간에 성 전체를 집어삼켰답니다. 불이야 불이다. 조조군 병사들은 혼비백산하여 아우성을 쳤어요. 사방에서 솟아오르는 불길과 뜨거운 연기 속에서 병사들은 갈 곳을 잃고 우왕좌왕했죠. 조조는 당황하여 소리쳤어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어서 성 밖으로 탈출하라. 조조는 겨우 불길을 뚫고 성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그의 병사들은 이미 큰 혼란에 빠져 전열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때 제갈량의 예측대로 조조군이 도망칠 것이라 생각했던 길목에서 매복해 있던 관우와 장비가 나타났답니다. 조조의 역적들아, 이 장비가 너희를 놓칠 것 같으냐? 장비는 뱀꽃이 창을 휘두르며 불타는 조조군을 향해 돌격했고 관우 또한 청룡언월도를 번뜩이며 조조군의 퇴로를 완전히 차단했어요. 불길과 화살, 창칼이 뒤엉켜 조조군은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답니다. 조조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절망했어요. 한 번도 패배를 예상하지 못했던 자신의 군대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줄이야. 그는 겨우 목숨을 건져 도망칠 수밖에 없었답니다. 제갈량의 위엄과 유비의 기쁨, 불타는 신야성 앞에서 제갈량은 평온한 얼굴로 전장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과 함께 자신이 펼친 계책에 대한 만족감이 어려 있었죠. 조조군이 완전히 괴멸되고 유비 삼형제가 개선 장군처럼 돌아오자 유비는 제갈량을 향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달려갔어요. 선생님, 이겼습니다. 정말 이겼습니다. 선생님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진정 천하의 와룡이십니다. 이에 유비는 제갈량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어요. 관우와 장비 또한 제갈량을 향한 의심을 거두고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특히 장비는 평소의 다혈질적인 모습과 달리 제갈량 앞에서 얌전하게 고개를 숙였답니다. 선생님, 제가 감히 선생님의 지혜를 의심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십시오. 제갈량은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모두 주군의 덕과 장군들의 용맹함 덕분입니다. 저의 작은 계책이 도움이 되었을 뿐입니다. 신야성 전투의 대승은 유비군에 큰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제갈량의 지혜는 천하의 명성을 떨치게 되었어요. 조조는 이 패배로 인해 제갈량을 더욱 경계하게 되었고 유비의 세력을 완전히 섬멸해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난세의 판도는 제갈량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조조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 분명했어요. 더욱 강력한 조조의 반격이 이어질 것이고 유비군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올 것입니다. 과연 유비와 제갈량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그리고 그들의 천하삼분지계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소년 삼국지 제19화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다음 소년 삼국지 제20화에서는 신야성의 패배로 분노한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다시 유비에게 쳐들어오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과연 제갈량은 또 어떤 기발한 계책으로 조조군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유비 삼형제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않으셨죠? 그럼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